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스카이입니다. 반가워요, 스카이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스카이 씨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넷플릭스에서 지난 11월 19일에 공개가 된 시리즈죠. 지옥이라는 시리즈를 이번엔 얘기를 해보겠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헬바운드입니다. 스카이 씨도 이거 봤죠? 예, 제가 먼저 봤죠. 먼저 보고 저한테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워낙 볼 게 많고 또 시리즈는 에피소드가 이게 6개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즈는 시리즈니까 영화 보듯이 이렇게 선뜻 보게 안 돼가지고 또 그 전에 제가 카우보이 비밥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 그게 너무 재미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또 시리즈를 봐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기 싫어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다가 드디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11월 19일 날 공개가 된 다음에 볼 사람들은 거의 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일러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번 에피소드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넷플릭스에서 지옥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 에피소드를 들어주세요. 왜냐면은 엄청 스포일러를 할 거니까. 스포일러 없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올리는 게 많이 늦어졌으니까 이거를 안 보고선 들으시면은 이 시리즈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스포일러 워닝 드렸어요. 스카이 씨는 이 시리즈 어떻게 봤어요? 전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게 봤어요? 네. 사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너무 재미없게 봐갖고 오징어 게임보다는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오징어 게임을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봤거든요. 근데 이 지옥은 연상호 감독이 만화로도 했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전체를 보여주진 않지만 약간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일단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리즈를 보니까 실망스러웠었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애니메이션은 약간 이제 날 것 같다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는 컨셉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천사가 고지를 하러 올 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간다는 사람한테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일단 천사가 고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시리즈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단조롭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게 저도 보면서 내내 그 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통보를 일종의 통보하는데 하면서 지옥에 가는 걸 알려주는데 그게 왜 저승사자가 아니고 천사라고 부르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뭐 컨셉 자체가 뭐 흥미롭긴 했는데 이게 원래 홀이던 전체적이던 그런 이야기를 반절로 잘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래서 시리즈 전체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을 안 봤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미 본 거 어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6개 에피소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세히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시즌 1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시즌 1, 2가 같이 섞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에피소드 1부터 3까지는 다른 이야기고 또 이제 시간이 얼만큼 지난 후에 에피소드 4부터 6까지 나눠주기 때문에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한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지를 하죠. 너는 며칠 날 몇 시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통고를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고지를 받으면은 무섭잖아요. 지옥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지옥에서 온 사자가 나타나죠. 겉모습이 CG로 돼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안 무서웠거든요. 지옥 사자가 조금 어둡게 보여서 잘 안 보였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 프로틴 괴물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쟤네도 프로틴? 이러면서 봤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옥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엄청 못살게 굴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잔재료는 다 타버린 뼈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게 돼서 목격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은 그런 자료도 방대하게 막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래서 어떻게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사를 해도 지옥 사자는 이미 없어진 상태고, 동영상이 있다 해도. 그리고 뼈로 남은 사람의 그 잔재를 조사를 해도 지금 현존하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죠. 이제 멘붕 상태죠, 말하자면 경찰이. 그런데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한 새 진리회의 말하자면 교주죠, 교주.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정진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유아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차분한 얘기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섬뜩하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이 꼴 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시연을 받는다고 그러죠. 시연을 받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면서 점점 신도들이 늘어가고 이 새 진리회의 힘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는 정진수라는 새 진리회 대표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진경훈이라는 경찰, 그 양익준 씨가 연기를 하죠. 그리고 새 진리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변호사 민혜진, 김현주 배우가 연기를 하는 그 캐릭터를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세 캐릭터들의 갈등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에피소드 1부터 에피소드 3까지 진행이 되고, 에피소드 4부터 6까지는 4년 후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캐릭터만 다시 나오면서 4년 후에 달라진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새 진리회가 굉장히 힘이 세지고, 이 드라마 안에서의 얘기로는 세계의 절반이 다 신도가 됐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찰조차 건들기 힘든 그런 조직으로 발전을 하고, 새 진리회가 연결성은 부정을 하지만 이 단체가 원하는 일들을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화살촉이라는 또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의 이제 폭력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 4부터 6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새 진리회가 말하자면 컬트 종교 집단이잖아요. 이 종교 집단이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공포에 몰아넣은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부를 축적하는 그런 단체로 점점 바뀌어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미지 같은 걸 보면, 특히 파트 2에서 나오는 그런 시연하는 장면에서는
정진수, 그러니까 일대 회장의 모습이 그려진 큰 벽화가 그려져 있는 앞에서 시연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미지를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썼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일단 제가 안 좋게 이 시리즈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카이 씨는 이 시리즈가 좋았던 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중간중간 살짝 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개가 좀 빨리 돼서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고, 유아인이 연기하는 그 정진수라는 새 진리교 교주가 네. 굉장히 있을 법한, 그리고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는, 그리고 뒤에서 또 딴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유아인을 중간에 죽임으로써 자, 스포일러 나갔습니다. 유아인을 중간에 죽여서 약간 끊기는 듯한데 그래도 또 두 번째 또 다른 인물들을 내세워서 하면서 조금 거기가 느슨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는 듯한, 내가 이거를 보다가 다음이 궁금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줘서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사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가고 있는 방향들이 사실 새 진리회하고 그리 다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지옥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서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좀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네. 무서워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념들이 서로 충돌할 때 이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준 느낌?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잘못 가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는데? 뭐 이런 그런 점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시리즈가 관객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좋았어요. 몇 년을 건너뛰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일이 뭐 몇 년 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다 보면 이제 몇 년이 흘렸다는 거 알고 뭐 그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뭐 독백이나 아니면 대화에서 막 액션을 완전 중단시킨 다음에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끝도 좀 오픈 엔드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점이 좋았었고, 영상 쪽에서는 처음에 인트로 장면 있잖아요. 그 엑스레이 식으로 사람들 보여주고 그런 인트로를 참 잘 만든 것 같다는. 저도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트로 맨날 건너뛰어서 보는데 그거는 한 2번, 3번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넷플릭스 보다 보면은 그대로 다음 에피소드로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옵션이 있잖아요. 앞에 건너뛸 수 있는. 그거 맨날 누르게 되는데 이거는 좀 영상이 멋있어서인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거든. 아, 그리고 연상호 감독이 원래 만화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러는 감독이니까 자기 작품을 지금 자기가 써서 자기가 시리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촬영하는 순간순간에 즉흥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배우한테 많이 줬고, 그리고 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세팅을 바꾸거나 이제 상황을 바꿔서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예 좀 긴 대사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당일날 바꾸기도 했었대요. 물론 배우한테는 어려웠겠지만 매체가 다르니까 애니메이션이고 이제 웹툰이고 TV 시리즈는 다 다른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플러스가 됐었던 것 같고요, 시리즈에. 그리고 유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박정자 역할을 한 김신록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참 괜찮더라고요. 원래 제가 처음 본 거는 괴물이라는 시리즈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 다음에 스카이 씨한테 얘기를 듣고 방법을 봤는데 방법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큰 배역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 근데 이 김신록 배우는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어디에 갖다 놔도 무슨 역할을 맡겨도 다 해낼 수 있는 배우인 것 같고, 특히 감독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박정자가 시연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생중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거기에서 교주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화난 아들이 뛰어나와서 우리 엄마 잘못한 거 없다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 있잖아요. 원래는 그 아이들을 껴안고 거기에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감독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김신록 배우가 제가 그냥 해보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야단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더 야단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연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방 안에 마이크가 없었대요. 근데 밖에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쳤다는 거지, 배우가 들어가서. 그것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이런 식의 장면을 즉흥적으로 본인이 다 생각을 하고 계산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이제 계산한 건 안 보이고 그 감정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진짜 연기력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신록 배우는 앞으로 연출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장면을 본인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할 정도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눈물 흘리는 장면을 뭐 큐에 맞춰서 어느 쪽 방향으로 나오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내공을 가진 배우를 확실히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맞아요. 김신록 배우 진짜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스카이 씨가 얘기한 것처럼 현대 사회를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컬트 종교 집단의 얘기도 그렇고 돈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악행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 부조리를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을 잘 표현을 한 그런 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소도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는 한 대학 교수가 설명을 하잖아요. 본인은 이 고지나 시연 같은 것을 자연재해로 해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광신도적인 그런 면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인 면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라는 거는 참 해석이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선택의 자유 그리고 선택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면에서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는 재미있어요. 컨셉은. 스카이 씨, 뭐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저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그 배영재라는 배역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설정된 인물을 연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컸는데 박정민 배우는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인 것 같이 정말 있는 대로 짜증 부리면서 대사인지 애드립인지
절대 모를 만한 어떤 그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연기하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 연기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연기하는 그런 게 좋았어요. 그 연상호 감독이 그러는데 이 박정민 배우가 시간상 이제 스케줄상의 문제로 리딩하는 그런 모임 같은 데에 빠졌대요.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볼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맘대로 해도 되냐 해라. 그래서 나온 게 그 짜증 연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짜증스럽게 잘해가지고 나도 저런 거 보면은 저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표정을 짓고 그런 말들을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보면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배우가 연기를 잘해도 본인이 연출가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있고 디렉션이 필요한 배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정민 배우 경우에는 디렉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배우인 것 같거든요. 왜냐? 박종자 역할을 한 김신록 배우는 본인이 강약을 잘 조절을 해서 이 장면에 따라서 연기를 하고 연출자의 생각까지 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배우라고 보여요. 근데 박정민 배우의 경우는 그게 조금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 등장하는 미팅 장면에서 그 짜증 연기는 상당히 걸맞는 연기였는데 그 이후에도 그 톤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거는 적절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간에 선배를 찾으러 밤길을 운전을 하고 가면서 계속 중간에 비는 오디오를 채우기 위해서 혼잣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이 감독이 연기 지시가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보여요. 만화나 애니메이션 할 때 그 중간 부분 채우기 위해서 혼잣말 하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런 거 영화나 TV에서는 안 어울리거든요. 그냥 넋두리, 혼잣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지옥이란 시리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장면이나 뒤로 가면서 그렇게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서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연출가의 세심함이 좀 아쉬운 그런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 연기 잘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거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는 버거워. 이게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박종자 역할을 한 김실록 배우 경우는 나오는 세그먼트가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박정민 배우 경우에는 세컨드 파트에서 거의 주연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연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세컨드 파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끌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았었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캐릭터가 아니었었나. 솔직히 에피소드 4에서 6 끝까지는 연출이 없이 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거 되게 답답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우리는 좋은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였었으니까. 저는 좋은 얘기는 거기서 끝난 걸로. 지금 한 얘기가 다 끝인 걸로. 뭐 스카이 씨는 좋은 점이 더 있었어요? 아니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쁜 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유, 맞네. 난 재밌게 봤는데 왜 나쁜 점이 더 많지? 뭐 그게 건설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의 경우는 건설적이진 않아요. 난 2021년에 이 CG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CG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요즘에 나오는 그런 퀄리티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보여줘서 좀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이건 다 연출을 맡은 연상호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출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일단 특수효과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지옥 사자의 경우는 아까도 초반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어둡게 나왔잖아요. 그 나름대로 캐릭터를 묘사를 할 때 그 캐릭터 안에 있는 이제 작은 부분도 계속 움직이는 걸로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소개가 되는 시리즈니까 이건 TV로 본단 말이지. 그리고 더 어린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본다 이거. 그 디테일이 보일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두운데? 쓸데없이 돈을 쓴 거지. 그리고 어떤 평론가가 얘기를 하는데 지옥 사자 이미지가 츄바카가 다크 사이드로 간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츄바카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유명한 캐릭터잖아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츄바카를 들어다가 이렇게 초콜릿 퐁듀 이렇게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버려둔 그런 느낌? 아니지, 태웠지. 색깔로 보면 태운 거지. 초콜릿이 아니라. 아니 다크 초콜릿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 다크 초콜릿 퐁듀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츄바카의 느낌으로 이러는 느낌. 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프로틴 괴물하고 뭐가 그리 다르나. 프로틴 괴물이 까맣게 칠하고 나온 느낌.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옥에 어차피 데려갈 건데 뭘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냔 말이지. 주변 기물 파손하고 사람 집어 던지고 자동차 뽀개고 그 다른 사람 다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더 이게 반감이 들어서 새 진리회를 좀 멀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임팩트가 세면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이렇게 크게 그것도 단시간 안에 퍼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세계의 절반이라니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세계의 절반이면은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설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수효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특수효과 말고도 촬영 면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앵글들이 많았었거든요. 왜 이 장면을 포함을 했고 왜 앵글을 이렇게 잡았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은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하고 이 웹툰의 작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틀이라는 거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안 한 건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이런 장면을 포함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장면에서는 좀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진짜 잘 쓰지 않으면 욕 바가지로 먹는 그런 앵글들인데 이런 것도 막 쓰고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액션 장면이나 앵글들이 나와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 왜? 어떻게? 이게 오마주? 뭐 아니면 카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그 낚시터 장면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포 영화가 뭡니까? 스카이 씨. 갑자기 팝 퀴즈인가요? 제가 맨날 여름에 보는 영화 있잖아요. 조스? 낚시터의 장면이 조스를 연상시키지 않던가요? 저는 음악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조스를 봤습니다. 나는 조스를 보았다. 그리고 뭐 건물 골목이나 이제 아파트 골목 장면에서는 올드보이가 연상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었고 김연주 배우가 액션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탈출하는 장면에서는 김옥빈 배우가 나왔던 악녀라는 영화 있거든요. 2017년 작품. 거기서 나왔던 액션 장면이 많이 연상이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김연주 배우가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에서는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죠. 이것도 2006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이 연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이미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컨셉이 좋았는데 본인이 오리지널한 그런 컨셉을 계속 살려서 전반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예. 저는 굉장히 신파 같은 식으로 해서 집어넣었던 부분들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 애기 엄마 그쵸. 박정민 배우의 그 와이프로 나오는 그분이 너무 신파를 혼자 찍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송소현 캐릭터를 연기한 원진아 배우죠. 원진아. 그가 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배우 같은데 말하자면은 그런 레저메를 가지고 있는 배우한테는 좀 큰 역할을 맡긴 셈이잖아요, 이번 시리즈에서. 근데 본인의 그 엄마라는 캐릭터에 혼자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변을 생각을 안 하고 연기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 시리즈에는 혼자서 겉도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혼자 말하자면 아까 스카이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혼자 신파 찍었죠. 당황했어요. 진짜 보다가 갑자기 왜 이러면서 되게 이 아기 사진 찍으러 들어갈 때는 애 며칠 전에 난 산모 같지 않게 깨발랄하게 들어가더니만 갑자기 신파로 180도 바뀐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촉 그거를 좀 활성화시켰던 그 BJ로 나왔던 김도윤 배우가 야광 막 칠하고 막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라이브 스트림 할 때요.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냥 뮤스를 하고 봤어요. 너무 시끄럽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광기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광기는 사실 그 다른 화살촉 멤버들이 하는 것만 봐도 충분하고 그냥 잠깐 혹은 뭐 이렇게 어디 큰 화면에다 띄우고 그 사람들이 막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그 장면만 너무 몇 번씩을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나오니까 나중에 그 배우가 다시 나와서 자기도 이제 고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연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줄 때 이렇게 연민이 가지도 않고 이해가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광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변한다는 그 설정 자체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튼 좀 그 보면서 그 두 인물이 저한테는 제일 거슬리고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라이브 스트림 하는 장면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찾아보니까 다른 외국 리뷰어들도, 그러니까 크리틱들이죠, 평론가들도 라이브 스트림 장면이 굉장히 어노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배우의 문제가 아니고 연출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후반부에 얼굴에 메이크업 없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연기를 꽤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우가. 그래서 이게 연기 지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연기 면에서는 아까 얘기를 했던 김실록 배우를 빼면은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드는 배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캐스팅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 않아요. 유아인 배우도 그렇고 김현주 배우도 그렇고 박정민 배우도 그렇고 전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한 거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잘한 것 같진 않고, 양익준 배우는 그냥 쏘쏘? 똥파리잖아요, 그냥 똥파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순화된 버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약간 아쉬움이 남는 캐릭터가 뭐였냐면 유지사제를 한 류경수 배우인데, 요 사제가 처음 미팅을 할 때 그 이미지로 계속 끝까지 갔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원칙주의적이고 이 사람이 이제 통솔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다 이끌 수 있는데
교주는 이제 돈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시켜야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제는 굉장히 고지고대로인 사람, 도덕 선생님처럼 그런 이미지로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사람 구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캐릭터에는 안 어울리거든. 그 옆에 있던 캐릭터가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그것도 나이든 노인을 구타를 하는 거는 그 캐릭터가 여지까지 해왔던 거하고 별로 안 맞는 그런 장면이어서 그게 좀 아까웠어요. 이 유경수 배우도 앞으로 지켜볼 만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악역을 맡은 2대 새 진리회 간부들 있잖아요. 너무 멍청하게 나오잖아요. 바보같이. 근데 이거를 뭐 블랙 코미디식으로 묘사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상호 감독이. 블랙 코미디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이건 그냥 바보들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블랙 코미디라서 알지만 그건 절대 블랙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작품이 좋으려면은 악역이 좋아야지 된다는 말이지. 악역이 좋아야지 그 작품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악역이 카리스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악역이 원하는 행동이 타당성이 있지도 않고 이 이유를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아인 배우가 연기를 할 때부터 이대 회장이 나올 때도 그렇고 동의는 안 해도 타당성이나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해놓은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극 자체가 재미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건 나는 전혀 관심이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아, 그 또 얘기 많이 하는 부분에서 그 유아인이 죽는 부분에서 독백을 한참 동안 하잖아요. 그 대사를 그날 아침에 받은 거래요. 카톡으로 보내줬다 이럴 때. 응. 그래서 그거를 근데 달달달달 다 외워갖고 와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한 걸로 보여요. 그 독백이 굉장히 어색하고 대사가 좋지가 않아. 그리고 유아인 배우도 인터뷰할 때 얘기를 들었더니 뭐그 장면을 다시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퇴근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사인 나온 걸 그냥 받아들였다 그러는데 다른 스텝 멤버들이 본인 때문에 늦게 갈까봐 그거를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다시 테이크를 간다고 그래도 뭐 2테이크 간다고 그래서 끝날 만한 그런 장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찍는다면 뭐 밤샐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 연출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왜 배우가 걱정을 하게 만들어. 본인이 챙겼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라 하면서 그거를 그날 아침에 다시 쓰는 건 또 뭘까요? 충분히 의논을 해서 배우랑 의논을 한 다음에 같이 고쳐가는 방향이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대사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잘 쓰여진 그런 작품은 아니거든요. 상황 설정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아니 그 넷플릭스랑 찍으면서 되게 좋았다고 배급이랑 뭐 출시 시기나 방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롯이 그냥 찍는 거에만 매진을 했으면 됐었다고 그러던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아인 독백하는 그 장면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아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엉성한 상황 설정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파트 2에 가면은 이 민혜진 캐릭터, 그러니까 김연주 배우가 연기를 한 캐릭터가 굉장히 풍파를 많이 겪어서 단단해진 캐릭터로 바뀌잖아요. 오케이, 그거 좋아. 응? 그리고 나중에 막 화살촉 멤버들이랑 몸싸움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좋아. 싸움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나 보다. 좋아. 싸움만 연습했나 봐. 왜 탈출 경로를 안 마련해 놓는 건데? 아니 거기 숨어있던데 들키면은 어디로 탈출을 할지 그런 거 플랜 안 짜놓습니까? A부터 C까지 다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마구 뛰어가는 것만 뒤에서 카메라가 열심히 쫓고 그러는데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뒤집다 샌드백만 쳤는지 아니 왜 계획을 안 세우냐고 계획을. 응?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늘 막 이렇게 열심히 뭘 빨리 하려고 그러는 캐릭터인데 서둘긴 하는데 행동이 되게 굼뛰어. 누굴 대피를 시킨다 그러는데 대피도 그렇게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순간에 꼭 중요한 사람을 남겨놓고 어딜 가. 꼭 뭔 일 생기게. 그런 설정도 그렇고 진짜 너무 허술해요. 허술해. 그 반대편에서 싸우는 그 메인 캐릭터로 하기에는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 그쵸. 이게 어설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남았는지 진짜 운이에요, 운. 응? 이거는. 그리고 막 대사 중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러면서 안 가. 어디 빨리 안 움직여. 맨날 말로만 시간이 없대. 전형적으로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말은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코미디 프로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하면서 움직여도 될 텐데. 그니까 희한해. 그리고 아까 특수효과 할 때 얘기 못했는데 이건 특수효과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아기가 덤이잖아요. 덤이 너무하지 않아? 덤인 거 다 티나는데 그걸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키냐고. 위험한 장면에 덤이 쓰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하지. 진짜 애기 갖다가 뭐 어디 던지래?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 깔리게 하래?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클로즈업 할 때는 조금 진짜 애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클로즈업을 더미를 하는 건 또 뭐지? 그 실제로 볼 때 진짜 아기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보는 사람은 안 그렇게 보거든요. 덤인 거 다 티나거든요. 그 더미 보고 그렇게 오열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게 진짜로 보이나? 연기한다고 보이지?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안 쓰나 봐요. 애기 더미를 협찬받았나? 그래서 클로즈업 했나?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김현주 배우가 아기를 안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찍을 때 그 엑스트라도 일일이 다 세심하게 토닥여주고 뭐 덮어주고 뭐 이런 연기들을 너무 잘해가지고 세트장이 눈물버너가 됐다고 그래요. 너무 의아했어. 그 장면 너무 어색했거든요. 정말 너무 어색했어. 칠드런 오브 맨을 그냥 패러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현장 분위기가 뭐 이렇게 업이 돼서 그랬을지는 모르는데 그거 그렇게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엑스트라들도 인간적인 면을 잘 살려서 잘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전 되게 뜬금없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식으로 인류애가 갑자기 뿜뿜해갖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전까지 노인 구타할 때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사람들이 뭐 애기 뭐 담요 덮어준다고 인간미가 갑자기 생겨? 응? No. 그 경찰들도 그러지. 노인 구타했는데 그 사람 체포만 해가지고 가 범인. 노인은 그냥 냅두고 피해자 먼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이어지니까 뭐 감동? 이런 거 전혀 없었음. 저는 그냥 황당무계한 사건의 연속?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 전체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행동.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고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는데 뭐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지옥이고 거기서 왜 딸내미가 아버지가 무슨 죄 졌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가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고 놓고 봤을 때 뭐 지옥이 다른 데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면서 메시지 자체에서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사실은 허점도 많고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고 왜 저렇게 찍었을까? 남의 돈 너무 막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저도 들었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박정자가 다시
환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리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즌2 때문에? 막 이러면서 시즌2 염두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장면이 재밌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아요.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인터넷에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난 유아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아인 배우가 다시 시즌2에 나오게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이 부모가 아기 대신 희생을 한 거였잖아요. 마지막에. 2명이 죽었는데 아이가 안 죽었으니까 2명이 죽어야지 1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박정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오, 그럼 1대1?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인터넷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어벤져스? 막 이러는 거예요. 다시 다 같이 환생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환생을 갑자기 뭐 대다수가 할 수 있었던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하면은 시즌2를 좀 더 재미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했었는데 돌아왔는데 응. 그 캐릭터로 돌아오는 게 아닌 거지. 몸만 돌아오고 다른 사람이 돼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이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셋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시즌2가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즌2는 웹툰으로 먼저 내보내겠다고 그랬대요. 저런. 그리고 웹툰으로 한 다음에 넷플릭스랑 상의해서 시리즈를 뭐 찍을지 말지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것은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장기간 논의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지 되는 각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하거나 작업을 한 작품들을 이제 제가 염력을 빼고는 다 봤어요. 거의. 전 염력도 봤어요. 그래서 부산행, 반도, 뭐 돼지의 왕, 서울역, 방법 뭐 다 봤거든요. 뭐 물론 다른 작품들도 있긴 하지만 스토리 면에서 탄탄하게 뭘 구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보질 않거든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걸 풀어낼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엑시큐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연출이나 각본을 동시에 맡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본인도 본인의 한계를 좀 알고 다른 사람이랑 협업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전에부터 좀비 3부작 한다고 그랬었대요. 반도가 그렇게 됐는데 무슨 3부작이야. 부산행 2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뭐 부산행도 시리즈로 해서 뭐 영화로 만들 생각이 있고 좀비는 하여튼 3부작이라서 뭐 아이디어를 뭐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뭐 풀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산행에서는 솔직히 스토리는 별거 없었잖아요. 그냥 부산까지 가는 트레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좀비랑 싸우는 거고. 근데 이제 반도 경우는 그 세계관을 좀 넓힌다고 해서 한 건데 그러다가 잘못된 거였고. 근데 그 반도에서 더 세계관을 넓히면 안 되지. 일단 공포 영화의 경우는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스토리가 단순할 때 가장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너무 벌어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셋업 자체는 지옥에서 끝이 조금 흥미로웠기 때문에 잘하면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 혼자서 잡고 있으면 어렵겠죠. 아, 제이미 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고지를 받아 이제 통보를 받는 거죠. 금방 뭐 한 일주일 후에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유아인처럼 20년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고지를 받는다면 일주일 후에 죽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20년 후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질문인데 초이스가 지옥에 가는 거밖에 없으면은 20년.
근데 천국에 가는 경우였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왜냐?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뭔가가 문제를 저지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근데 뭐 어차피 지옥에 간다. 이러면 기왕이면 하루라도 더 여기서 맛있는 걸 먹겠다. 뭐 이런 거. 어차피 지옥 가는 거 더 먹고 즐기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스카이 씨는 어때요? 20년 후에 죽으면 너무 공포에 휩싸여서 살고 있을 것 같아. 지옥에 간다 그래도? 응.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냥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딱 일주일 쌈박하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미친 짓도 다 해보고 그러고서는 바이바이 그러고 아주 산뜻하게 떠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게 아니잖아. 지옥에 가서 계속 거기서 매 맞아야 되는 거잖아.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매 맞고. 아 근데 그 맨 끝에 보면 다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스카이 씨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게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도 일주일 일주일? 20년은 아니에요? 네. 나는 지옥 가면 20년. 천당 가면 바로 지금 뭐 이런. 괜히 천당 갈 찬스를 패스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 숨 쉬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얼른 빨리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데려가 주세요. 막 이거죠. 이 지오 시리즈는 IMDb에서는 10점 만점에서 6.7점이거든요. 관객들이 그닥 좋은 점수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그 라튼 토마토에서는 100%. 근데 이것도 그런 것이 리뷰를 한 평론가들이 23개 매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적은 수가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100%라고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팝콘 지수를 한번 줘볼까요? 스카이 씨는 그러면 팝콘 지수를 얼마나 주시겠어요? 2개 반이요. 4점 만점에서 2개 반. 네. 꼭 보지는 않아도 되지만 봐도 재밌게 그냥 휙 하고서 볼 수 있는. 뭐 총 6부작이니까 금방 후다닥 볼 수 있는. 저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해놓고 점수는 많이 준 건가요? 몇 저는 개인데요? 4개 만점에서 2개 주겠습니다. 예. 저는 2개 주면은 굉장히 안 준 거거든요.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이라서 2개 주면은 뭐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짜게 주나 보네요. 짠 것 같진 않고 제가 좀 후한 편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넷플릭스의 시리즈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엄청 많이 스포일러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보신 분들이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했나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혹시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람 생각한 건 다 똑같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본인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면에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